그동안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1년 사이에 거의 10% 넘게 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고물가는 꽤 많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렇다면 물가를 마이너스로 만들면 되지 왜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이나 가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멈춥니다. 왜 멈추냐면 물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돈을 쓰는 것을 미루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아이폰이 내년에는 20만 원이 싸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좀 싸게 사고자 소비를 잠깐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멈추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수요 둔화는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키거든요. 당연하겠죠. 이게 팔아야 될 것을 못 팔았으니까 아무래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죠. 네, 이러한 기업 실적 악화는 기업들의 고용을 줄이게 만듭니다. 돈이 아무래도 적어지니까 뽑을 사람이 더 적어지는 건 당연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기업들이 많이 실적이 안 좋은 데들은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돈이 또 적어지니까 소비를 더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더 못 파니까 또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 둔화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침체는 여러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물가를 마이너스로 만들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경기 침체 유발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불안입니다. 예를 들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만약 5억의 담보대출을 받고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치면, 이 아파트는 담보대출 비중이 약 50%죠. 근데 이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과장을 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5억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물건의 한 종류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없겠죠.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5억이 되었는데, 제가 빚이 5억이 있었잖아요. 근데 빚은 여전히 5억입니다. 그럼 이때 대출 비중은 어떻게 되냐? 50%에서 100%로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부채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부채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못 갚는 사람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증가되면 당연히 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될 거고, 여러 금융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금융 불안을 유발하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종합해보면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수요 둔화로부터 시작되는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부채 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디플레이션을 의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일어나면 단기간에 대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고물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자체를 낮추려고 하지 물가를 마이너스로 만들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담당하는 게 보통 각국 중앙은행인데, 그 중앙은행들의 제1의 목표가 그래서 물가 안정이 됩니다. 저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 제1의 목표도 물가 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청사 로비에 가보면 저렇게 물가 안정 현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물가는 왜 항상 플러스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